자,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안 식생의 그 중요성은 보면 뭐 세계 그 5대의 갯벌이고 뭐 저기 하는데, 문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갯벌로 보면 5대 갯벌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식생으로 보면 9대 식생 중에 하나인데, 그 9대 식생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차이니스, 재패니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실제 핵심은 우리나라입니다. 뭐 일본도 사실 그 넓은 데가 없고 중국도 뭐 그렇게 저기 한 데가 없죠. 우리나라 서해안이죠. 서해안에 있는 그런 그 염생식물 저기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, 지금은 뭐 아니죠. 지금은 아닙니다. 거기 그 염생식물 난 데는 아주 간척을 하면 좋은 땅이 돼요. 그 이미 염생식물이 자연상에서 낮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이상은 바닷물에 이 없는 때라는 거죠. 그럼 지대가 높다는 겁니다. 그럼 경비를 많이 안 들이고서도 간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이게 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간척이 가능한 데는 다 했어요, 이제요. 웬만한 데는. 그래서 결국 그 정말 자연 상태다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, 그래도 우연히 나타나는데 영종도 가는데 아주 그건 진짜 좋은 거죠. 거기 가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참 좋죠. 이제 곰소만이 조금 남아 있는데, 곰소만도 뭐 대하 양식장 한다고 했다가서 다 망해갖고 버리고 뭐 아주 거기도 무지 복잡하더라고요. 거기도요.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좀 그랬지만, 그 우리나라 서해안의 그 저기는 해안 식생은 염생식물로 된 식생은 9대 그룹 중에 하나는 맞아요. 중국과 우리나라, 일본을 있지만 이어져서 전체를 한 그룹으로 만들었지만, 사실 일본도 사실 뭐 별로 없고요. 예, 중국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 서해안 것입니다. 예.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? 할 수 없어요. 우리나라 뭐 모든 과학적인 것이 다 일본한테 다 뺏겼지, 일본한테 찾아온 게 어디 있어요? 우리나라에서 나는 식물도 전부 다 재패니스야지라라고 니포니까라고. 그건 진짜 어쩌든 다 그래요. 어떤 분이 그 마름에 있는 잎벌레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, 마름에 있는 잎벌레가 뭐야? 그 하여튼 뒤에는 붙은 것이 그 자포니카야. 근데 번역한 놈이 일본 잎벌레라고 해서, 아이 뭘 왜 일본 잎벌레라고 해? 그냥 그 마름 잎벌레 하면 되잖아. 근데 왜 일본 잎벌레를? 그럼 지금 잔디 있잖아요. 잔디가 조이지아 자포니카입니다. 그럼 일본 잔디라고 불러야 되네? 진짜 잔디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이름을, 처음에 우리나라 말로 다 짓는 사람도 이게 정신이 나간 거야, 한마디로. 왜 그렇게 죠? 나는 일본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하지만, 그래도 그건 일본 가서 할 일이고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지. 여기서 일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. 저 한국에서 일하시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저기 한 그 중심적인 지체 퉁퉁마리 갯질경 칠면초 갯는쟁이가 주요 종인데,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책에서 나온 것을 종합을 한 겁니다. 그 영국 사람이 그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게 나와져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이 한 것은, 영국 사람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건 지구상에 없는 나라입니다. 좀 이상하지만, 창피하지만 그런 거예요. 우리는 그는 앞으로 좀 찾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뭐 독도도 그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뭐 씨알이가 먹힌 것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, 바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게 대한민국도 안 보이는데 대한민국 독도는 뭐 더 보였겠어요? 그럼 더 안 보였겠죠. 그러니까 동조를 하든 안 하든 해도 나름대로다 본다면 일본을 좀 많이 저기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근거는 희박하더라도. 왜냐?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명성이 크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해안 식생의 중요성은,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, 이것 때문에 해안 식생을 보존해야 된다라고는 말하기는 좀 그래요. 우리는 해안 식생을 보존할 필요성도 없고 파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. 있는 대로 나가서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. 이건. 자꾸만 너무 해안을 갖다 개발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, 그것보다는 있는 대로도 건들지 않고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?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저기가 있기 때문에,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그 경계에만 또 있을 수 있는 생물들이 또 있는 겁니다, 이게.
그 우리가 얘기하는 틈새 시장이라는 거죠.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. 항상 그 사회가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려면 아주 다양한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. 다양하지 않고 그 전부 다 균일하거나 하나 다 가는 것은 그건 좋은 사회가 아닌 겁니다. 그래서 그 똑같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냐? 그러면 다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. 다양하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. 그 항상 그 저기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. 저한테 와서 염생식물이 뭐가 중요하냐고. 어떤 점에서 중요해? 그 사람 묻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용하는 차에서 어떤 것이 저기 이용 가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. 아 그럼 당신은 왜 그 저기서 기자들 많은데 왜 당신도 기자를 해? 당신보다 더 좋은 기자들 많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나 자꾸 사람이 이용하는 쪽은 그건 그 나름대로 당신은 이런 사회에서 이런 하는 거고 조선일보에서는 조선일보에서 있는 사람이 하는 거 KBS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네. 그러니까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. 그 KBS에 있는 사람만 하면 거기서 뉴스 다 내보내면 되지. 뭐 또 내볼 필요성이 뭐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그 자꾸만 인간이 이용하는 점. 미쳐서 왜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염색식물 태어났습니까? 아닙니다. 그냥 거기니까 태어난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많은 그 저기 많아서 이용도 하고 해도 괜찮다면 저기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개간해서 쓰고 나다 보니까는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그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. 누굴 위해서?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한 겁니다. 뭐 우리 다 이렇게 개간해서 하면 땅값 올려서 많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. 근데 조금은 후대에도 줘야지 뭔가 해서 먹고 살든지 하죠. 자꾸 우리만 다 해먹으면 진짜 어떻게 해요. 다음 때 진짜 걱정돼요, 지금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말하기가 참 굉장히 거북해서 나는 그 말은 못 하겠고, 뭐가 중요한지는 참 나도 모르겠다고, 그건 찾을 게 좀 별로 없어요. 근데 찾다 보면 이런 건 말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처음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. 그 기능을 본다면. 저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토라고 하는데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디멘트라고 이렇게 불러요. 그래서 그 퇴적물 뭐 이렇게 불러서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. 갯벌에 있는 것들은 그 입자들은 이렇게 그 세디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세디먼트. 그래서 그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입자들이 퇴적된 거다라고 해서 해양 뭐 연구원 이런 데는 그 뭐냐 퇴적물이라고 불러요. 그걸 갖다 전부 다 갯벌에 있는 뭐 흙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흙은 아닙니다. 이게 어쨌든 그렇게 불러갖고서 저도 그냥 저질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저질들도 있고 고질도 있고 뭐 질자들은 별로 그 종교에 없어요. 그럼요. 저질이라면 참 질이 나쁘다는 거잖아 이게. 고질은 뭐 좋냐? 고질도 고질병 하면 안 좋은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퇴적하는 게 식물이 있으면 퇴적이 더 빨리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대신 그거 플러스 또 침식이 좀 덜 되고서 결국 해안선의 지대가 좀 조간대 지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그것은 바로 거기에 퇴적된 것이 뭡니까? 육지에서 흘러들어간 물입니다. 엊그저께 그 황토물 내려간 거 있잖아요. 거기는 입자들이 또 다시 거기서 모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육지에서 흘러들어간 입자들이 없으면은 그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, 이건요. 그래서 그것이 저 원양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? 그 엄청난 자원이 없어진 겁니다. 이게 흙이 만들어지는데 무지하게 많은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 그것이 장마로에 의해서 쉽게 저기가 떠내려가는데 그래도 조간대에 있으면은 나 진짜 급하면 파서 올려서 쓸 수는 있잖아요. 뭐 그런 차원에서 침식되는 것보다는 퇴적되는 것이 어획고라든지 폐류 생산에는 좀 불리하더라도 날 수가 있습니다. 이게. 그리고 그다음 생산자, 뭐 식물은 뭐 누구나. 근데 염생식물이 만든 것을 누가 먹느냐? 그건 몰라요. 주로 저소동물이 먹는 것들은 표면에 있는 기조류라든지 뭐 이런 거지, LG들이지 식물을 갉아먹는 정도는 아닙니다. 그러나 뭐 따지고 보면 또 뭐 그 칠면초가 죽어서 떨어져서 유기물이 됐어. 저서 개가 먹는데 플랑크톤은 골라 먹고 칠면초 썩어가는 것은 퇴폐했고 그건 못하죠.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죠, 그냥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표토에 있는 표면에 있는 유기물을 먹는 동안에 저기도 염생식물의 일부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염물질의 정화인데 질소 화합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정화가 된다라고 봐도 됩니다. 근데 이는 안 돼.
중금속 안 돼. 그냥 잠시 흡수했다 죽으면 또 내보냅니다. 근데 질소는 좀 달라요. 그런데 그 중금속은 흡수했다 죽으면 그 자리. 그러니까 배에서 다른 데다 옮겨 놓지 않는 이상 그건 오염의 정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잠시 식물에 갔을 뿐이지.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에게 서식적 제공인데 뭐 그 갈대숲 같은 데는 조금 뭐 개개비인가 뭔가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고 저 거기 사는 그 뭐야 갈대에다가서 집 짓는 쥐도 있죠. 뭐 무슨 쥐던가 뭐 매밭인가 뭐 하여튼 뭐 갈대 위에다 중간쯤에다 이렇게 집을 짓는 그 쥐가 있어요. 꼭 마치 새 집처럼. 네.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그 인간에게 좀 해를 줄지 모르지만 그 쥐가 그것도 살해야죠. 해를 주더라도 인간 해를 받는 거지 자연 생태계 내에서는 전체에서는 균형입니다. 그 조화하고 다양성입니다. 이건. 그리고 그 저질의 산소 공급이라는 것은 저토의 조간대 밑부분까지도 갈대의 그 저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갈대 있는 데는 산소가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산소를 좋아하는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산소를 싫어하는 그 혐기성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토 내에서 있는 박테리아들이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산소가 있는 데를 좋아하는 박테리아, 산소가 없는 걸 좋아하는 박테리아가 공동으로 분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게. 그래서 항상 다양해야지 좋다는 겁니다. 그런 차원에서는 적어도 그 갈대 같은 경우는 뿌리가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산소를 갖다 주는 겁니다. 그래서 갈대가 있는데 그 저토하고 갈대라든지 식물이 하나도 없는 데하고는 딱 뻘을 떠보면은 달라요. 갈대가 있는 데는 좀 밝은 색깔인데 식물이 하나도 없는 데는 아주 새카맣고 뭐 시궁창 냄새에 비슷하다고 하나 뭐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. 시궁창 있는 냄새가 난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안개 발생 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간대 표면하고 공기층을 갖다 약간 그 단절시키는 효과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칠면조가 빼곡히 났을 때 얘기요. 아니면 갈대가 아주 빼곡히 나서 전체를 덮었을 때. 근데 그런 데는 별로 없죠.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그다음 이제 해안 경관의 상승은 이것은 뭐 이건 미적인 문제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서도 그냥 해안선에 전부 다 가서 제방으로 싹 쌓여진 것하고 빨간 풀이라도 있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좋냐.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설문조사를 하면 풀 있는 게 더 좋다는 쪽에다 나온다고 그래요. 뭐 근데 너무 그 자연을 저기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. 그다음에 저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를 연결시켜주는 아니면 중간에 있는 완충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조간대에 있는 염생식물에 의한 식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 얼마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. 단절된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닌 겁니다. 어느 거든지 간에 서서히 변하는 이런 저기 시스템이지 이게 옳은 거지 확확 변하는 것은 좋은 게 원래는 아닙니다. 특히 생태계는 그렇게 돼요. 물론 저야 뭐 그냥 머리 이만큼 길었다가 확 깎고 1년에 한 번씩 깎으니까 아주 그냥 어떤 때는 싹 깎아도 어느 때는 베토벤 같이 됐다. 근데 진짜 이발소 가기가 너무 싫어갖고서 그래서 저 이발소는 안 가고 그냥 미장원에 가는데 가기 싫어요 진짜. 너무 싫어갖고서 1년에 한 번씩만 딱 갑니다. 근데 거기 가는 이유는 그렇게 천천히 가는 이유는 아니 그냥 곱슬머리면 그러다도 또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. 그 길부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. 다 이건 보기 싫다라고 해서 얼른 갔을 텐데 그 중에 그 길부는 그 말을 믿고 네. 자 여기까지 설명 끝났습니다. 생명도시 시흥